한 번의 클릭만으로 성경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정을 통해 연구하는 성경 본문과 그에 해당하는 주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어휘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 연구.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탁월한 검색 기능. 이제는 누구나 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다루는 신학자료, 성경 연구를 돕는 강력한 기능. 이제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해보세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성경 연구에 도전하세요. 네, 오늘 런칭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로고스에서 한국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로고스 A 출시를 기념해서 오늘 런칭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더 중고급자 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점들은 다시 한번 더 피드백을 주셨을 때 저희가 다음 세미나 때 다시 반영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먼저 회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세미나의 차례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강의를 보시기 전에 아시면 좋을 만한 로고스 8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휴식 기간을 가지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10분 휴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또 공개 Q&A 시간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시는 경품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저희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의 제작사인 페이스라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라이프는 미국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는 26년 된 회사입니다. 원래는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라는 이름으로 컴퍼니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보다 더 많은 서비스들을 런칭함과 동시에 상호명을 변경하여서 지금은 페이스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가 성경 말씀을 따라 성장하도록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지원합니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고스만 보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12시 방향으로 보시는 게 오늘 보실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1시 방향에 보시면 프로클레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파워포인트 대신에 교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같은 개념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미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로고스 다음으로 한국에 이 서비스를 소개하는 두 번째 그런 어떤 제품이 된다면 그게 바로 프로클레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전자책을 많은 것들을 또 보급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이 회사 내에서 종이책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렉스앤프레스라는 종이책 출판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에 계신 출판사분들께서 저희 판권을 또 구매를 하셔서 그 책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라이프 TV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담은 것이 페이스라이프 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고스 8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로고스 8은 로고스 7과는 다르게 스타터부터 플래티넘이라는 레벨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패키지 있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패키지라는 것은 여러 자료 꾸러미와 그리고 기능이 같이 포함된 묶음의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시면 필요한 모든 기능들과 그리고 그 안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같이 구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븐과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라이프 성경 사전이나 아니면 단어 성경 사전이나 그리고 문화 배경 사전 등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틴데일 주석 시리즈가 추가가 되면서 총 47개의 새로운 한글 자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고스 8에서 새롭게 추가된 캔버스나 아니면 연구 과정 길잡이, 그리고 신학 연구 길잡이가 모두 다 한글화가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로고스 8은 단순히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웹앱이라는 것은 로고스 7 또는 그 이전 버전을 구입하신 분들도 아직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로고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따 목사님께서도 간단하게 웹앱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전에 혹시라도 컴퓨터의 성능으로 인해서 조금 고생하셨던 분들은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플랫폼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8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8에 해당되는 특별 인터페이스가 다시 추가된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에서 저희가 미처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지 못한 한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서 지도라든지 아니면 비유 언어, 그리고 검색 도우미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저희가 37만 단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20만 단어가 계속해서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고스 8에 이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고 김한원 목사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교육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또 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셔서 참석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웨비나라고 하는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음 구입하신 분들은 낯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 트레이닝 영상을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먼저 공개해드리는 이 페이스 라이프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여러 단체들과 그리고 신학교와 같이 진행하는, 그리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 따라서 선물 등 여러 가지 협력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신학교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장학금을 부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교회들과 그리고 학교들을 찾아서 저희 로고스 제품을 무료로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에서 아니면은 지금 공부하시는 신학교에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락하여서 지금 공부하시는 그리고 사역하시는 교회에 이 장학 제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아니면 목회자가 지인 목회자에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와 더 많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 공급 계약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이 로고스를 구입할 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신대에도 굉장히 많은 로고스가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 세계관 대학원에서도 이 공급 계약을 통해서 신입생들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로고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교회나 아니면 선교 단체나 신학교에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보다 더 자세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영상 하나만 더 보시고 바로 강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n Logos 8, Deep Bible Study is for everyone. Start a workflow. Get step-by-step Bible study instructions. The books and tools you need
are laid out for you. Make it your own. As you've studied in Logos, you've created countless documents. Now, they're all organized and easy to find. And you can share your expertise. The great theologians spent their lives exploring every facet of Scripture. Sorting through that many insights can be overwhelming, but now you've got a guide. Grasp a theological topic in a glance. See what your systematic theologies have to say, and see how doctrines relate. The new Notes tool brings order to your thoughts. Take a note. Add it to a notebook. Tag it. Get it just right, and share it. In Logos 8 libraries, commentaries take center stage. Access all your books in a browser. Quickly find the one you need. Believers have been meditating in the margins and annotating the text for centuries. And now, you can do that right inside Logos. Explore the flow of a passage. Pull out insights. Illuminate the beauty of the Word. And when you've got it just right, share it with the world. Because those insights you've uncovered, they're not just for you. They're for everyone. 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한훈 목사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은 조금 지금까지 이 한국에서 출시 세미나를 했을 때보다 약간 좀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어떤 패키지가 어떻고 이거를 너무 많이 설명하다 보니까 보면은 로고스에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맛을 들이게 되면 이제 오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지루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데 또 보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적절히 이제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가면서 너무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좀 난이도를 낮추고 영 지루해하신다 그러면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3시간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긴 기간인데 프로그램 특히 이제 로고스 같은 경우에 요번에 로고스 8에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3시간에 그거를 전부 충분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자리에 적절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것들을 이제 압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글쎄요, 교시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까지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이 한글 로고스 플래티넘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 어떤 문서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 때에는 제가 이제 만든 문서들이나 제가 가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절반 이상은 로고스 7 이전부터 사용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간단히 어떤 부분들이 사용에 있어서 달라졌나 이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미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면은 이전 버전까지는 이게 아이콘이 3개 그리고 이 글자로 된 게 3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로고스다 하는 요 표시가 이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은
요게 무슨 표시겠어요? 네,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홈페이지가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바뀌어졌고요. 이것도 되네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요게 아까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이제 한글로 하면은 서재 기능이 있습니다. 서재도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찾기가 쉬워졌고요. 한 가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게 있어요. 자, 이 돋보기면은 이게 뭐 하는 기능인가? 예전에는 돋보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 큰 돋보기, 작은 돋보기 있었는데 거기 하나로 합쳐져서 명령어를 내리는 것하고 그리고 검색이 이루어지는 거. 이제 서치가 여기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모를까봐 이 친절하게 명령어 써 있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명령어를 하기 원치 않으시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다 검색을 넣으셔도 되고 여기 있네요. 검색도 있고 그러니까 명령어나 검색을 넣는 곳이 이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옆에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는 이제 요 세 개는 그대로 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해보겠지만 문서가 있고 그리고 연구 길잡이가 있고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연구 길잡이, 도구는 뭐냐면은 문서라는 거는 내가 그냥 뭐 어떤 그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해서 만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체계화됐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연구 길잡이다. 특별히 오늘 많이 사용을 안 하셨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연구 길잡이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영문 버전에서는 가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뭔가 모처럼 이렇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외국어도 모른다. 그럼 가이드가 붙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가 헤매다가 길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 로고스의 특징은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연구 길잡이에 있고 또 이번 버전 8에 들어간 기능 중에 그냥 연구 길잡이가 아니라 연구 과정 길잡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연구 과정 길잡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방법을 익히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원어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굉장히 썩히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그램 강의를 여러 번 해보면 보통 보면 신대원 2학년 이상이면은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큰 문제가 없으신데 이 학부나 이제 가면은 그 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막 열심히 강의하는데 너무 해맑아요.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부담도 없고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연구 방법을 모른다 내지는 어떤 기존의 방법만 알고 새롭게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 그러면 일단 바로 길잡이부터 연구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이번 주에 새로 뭔가가 이제 로고스가 생기셨더라도 바로 이번 그 설교부터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가 있는데 도구는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하고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바로 가기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바로 가기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가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가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즐겨찾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로고스의 자료나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따 보겠지만 자료.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누르면 열리도록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화면 구성. 이제 역시 좀 이따 또 보겠지만 화면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료와 자료를 연결해 주거나 함께 이게 넘어가도록 해주는 그 어떤 그 레이아웃을 저장해 놓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봤던 검색과 명령어 같이 넣어서 하는 그 명령 입력하는 커맨드 라인에서 커맨드 박스에서 이루어지는 명령들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초보일 때도 말씀드리고 조금 중고급에서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다루시는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무리 부인을 해도 우리가 4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내 눈에 맞게 이거를 편리하게 조정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조정하려면은 일단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도구를 눌러주시고 거기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이 프로그램 설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 말씀 안 드리는데 잘하나 보시면 저는 대체로 로고스를 잘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잘하나 구경만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하면 되시겠는데요. 한번 여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밑에 가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언어의 한국어가 있죠. 자, 하다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걸 괜히 샀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한글판을 샀는데 갑자기 로고스가 독일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는 선교의 비전도 없는데 로고스가 막 중국어 간제차로 나와요. 그럼 이거 막 바꿔달라고 이 매니저님한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위치를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도구에서 밑에 보면은 톱니바퀴를 찾으셔서 보시면은 언어 가운데 지금은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한국어, 영어 몇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따라서 여러 자료도 바꾸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게 언어 설정하는 게 이 도구에 있다. 그 부분하고 또 다른 거는 일단 차차 보시고 다음에 보실 게 접근성입니다. 괜히 눈이 아픈데에도 나는 잘 보일 수 있어 그러고서 그러지 마시고 첫 번째로 자료 본문 크기가 있고 프로그램 화면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화면 크기는 이 화면 자체를 몇 프로로 볼 건가, 이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프로그램 화면 크기, 또 그리고 자료들을 볼 때에 자료 본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자기가 보시기에 이 너무 글자가 작다 그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 화면 크기를 큰 숫자로 늘려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지금 자료를 보는데 글자가 너무 커서 내용이 좀 적게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이걸 줄이시고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한글판이 있고 영어판이 있잖아요. 근데 한글판도 영어로 볼 수도 있고 한글로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료가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래서 한글판, 영어판 이렇게 되지만 무슨 요 인터페이스 요 주변의 메뉴들을 한글로도 볼 수 있고 영어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100% 한글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 명령어를 내릴 때에는 영어로 내려야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영어 했다가 한글 했다가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언어의 설정을 한국어 하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거를 보고 내가 저지른 일을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나는 이거를 네덜란드어로 바꾼 적이 없다. 근데 이거를 막 이게 화면 크기 조절하시다가 실수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거는 일부러 바꾸실 일이 거의 없고 영어랑 한국어는 좀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그
초급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앞서 가지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머리를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OX로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도구에서 그 프로그램 설정을 하실 일이 자주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혀 안 쓰실 것 같으세요? 안 써봤으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설정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여기 개발자는 없지만 도구에서 예전엔 좀 찾기가 쉬웠어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갔어요? 지나갔나요? 예. 그러니까 벌써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정을 여기까지 와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려면 불편하겠죠. 자, 뭔가를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구를 여셔서 프로그램 설정 있는데 요렇게 요 모양대로 한번 본인 것들도 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얘가 따라와요. 그러면 바로 가기 위해 요거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톱니바퀴가 가 있죠. 그러면 이게 누르고 막 밑으로 스크롤할 필요가 없이 요거를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 설정이 뜨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를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그랬죠? 할 거라고 그랬죠? 뭐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이 동의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글 영어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단추 하나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명령어 또 쓸 일이 없도록 만들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명령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로 가기로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 주변의 메뉴를 다른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고민하실까 봐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저 인터페이스의 앞 글자만 따면 UI겠죠. 그리고 언어라고 그래서 랭귀지의 앞을 따서 UI 랭이라고 쓰시고 한 칸 띄고 KO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이게 도구에서 순서가 바뀌어서 KO UI 랭 되면은 이게 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위에 명령어 내리는 데에 UI 랭 한 칸 띄고 KO가 되고 도구에서 KO UI 랭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되신 분들은 요거를 똑같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옆에 가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한글로 바꾸어주는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했는데 뒤에 UIlang 뒤에 한 칸 띄고 EN을 해주세요. 자,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또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그러면은 요거를 똑같이 하셔가지고 EN UIlang이 됐나 보시고 여기 옆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보면은 얘는 프로그램 설정인지 아이콘 모양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게 한국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K 정도 해주시고 얘는 E 정도 해놓으시면 이렇게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면은요, 얘는 누르면 바로 떠요. 이 프로그램 설정은.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여기 쓰여 있는 글자가 어느 나라 말인가요? 절대로 고민할 질문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2를 한번 누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났죠. 믿음을 가지세요. 뭐냐면은 그냥 누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주변을 바꾸려면은 얘도 좀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껐다가 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바뀌었죠.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K를 누르고, 예,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은 여기에 길잡이를 찾아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바뀐 것이 뭐냐 하면, 일단 본문 연구, 어휘 연구, 원문 주해, 성경 주제 연구는 다 있던 얘기고, 신학 연구 길잡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밑에 보면 연구 과정 길잡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하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구 길잡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뒀으면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요번에 새로 생긴 게 여기 대시보드라고 있죠.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계기판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가 많아요. 그냥 대시보드라고 하죠. 여기 그냥 대시보드라고 나왔으니까. 근데 대시보드에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이렇게 카드식으로 여러 내가 하는 작업들이나 정보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대시보드를 보고, 자, 여기에 플러스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저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눌러보시면 여기에 카드에 걸 수 있는 게 이렇게 7개의 카드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 구성을 하면 빠른 시작을 위한 화면 구성이 나오는데, 뭔가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그 종류가 8종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9종류인데 하나가 걸려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보면은 한번 헬라어 연구, 히브리어 연구를 해서 추가를 해보죠. 자, 그러면은 8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사소하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 막 놀라시는 분이 있던데, 다행히 놀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기 헬라어 연구, 히브리어 연구 있는데, 헬라어 연구를 누르면 잠깐만 기다려주면, 우리가 지금 뭔진 몰라요. 근데 모른다 치고 어휘 연구하는 로고스의 도구와 기본적으로 한글판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제일 기본이 되는 개역 개정판과 요번에 로고스 8의 자료로서 획기적인 거는 어디 붙어 있는지는 이따 직원분이 이제 우리 매니저님하고 이제 설명해 주시겠고,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BDAG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실력이 없다는 게, 자꾸 신학교 때나 이제 목회할 때에도 내가 파싱을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좋은 사전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사전을 해가지고 의미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전들이 이 순환적인 뜻을 가진 사전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로고스가 말씀이다. 근데 이 성경책에 말씀이라고 번역됐기 때문에 그 뜻을 말씀으로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좋은 사전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좀 보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번에 로고스 8의 한글판에도 BDAG가 들어갔다. 따로 안 사도 된다. BDAG가 좋은 거다. 이렇게 간단히만 요약하시고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이 사전이 좋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단어 뜻이 나오고 밑에 굵은 글씨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탈릭체는 정의고 앞에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뭐다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가 좀 그렇게 좋진 않다 하면은 꼭 관계자가 앉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러니까 모 출판사에서 나온 독일어에서 번역한 그 헬라어 사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세계적인 사전인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원본이 제일 좋은데 이 그 헬라어 사전만큼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BDAG가 훨씬 좋은 이유가 이건데, 말이 쓸데없이 길어지려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사전이 좋고 저 사전이 좋고를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론은 얘가 안내를 해준다. 그러니까 자 홈페이지로 그냥 가시려면은 예전에 그냥 X표의 동그라미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그 종이가 겹쳐져 있는 거에 X 표시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대시보드의 빠른 시작을 위한 화면 구성을 해 놓으시고 내가 무슨 사전이 좋은지 이렇게 그걸 고를래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헬라어 연구, 히브리어 연구를 바로 누르시면 이렇게 열어지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보시고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중에 요 연구과정 길잡이가 있습니다. 연구 길잡이 중에 밑에 연구과정 길잡이가 있는데, 자 말이 반복돼서 그런데 길잡이를 떼고 생각하면 연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고요, 연구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전문가가 아닐 때 연구 과정을 잘 모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구를 도와주는 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 설교 준비를 열어보면 항상 내가 어디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것만 열어보면 되거든요. 흐릿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흐릿하게 성경 구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길 뭐를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냥 밑에 답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를까 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어날게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자꾸 프로그램을 우리가 목회에도 중요한 게 자꾸 윽박지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왜 안 바뀌냐 그러지 마시고,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도 내가 살짝 말을 건넸을 때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를 굉장히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 구절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저기도 성경 구절 써 있어요. 그럼 뭐를 입력하면 될까요? 근데 꼭 다른 거 입력하시고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성경 구절을 입력하는데, 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입력하면 될까요? 자, 너무 친절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방식이 약어를 통한 거잖아요. 영어로 해도 알아듣고 한글로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윽박지르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한글로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요한 게 요 3장 16절 하면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제가 요걸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항상 로고스에서는 제가 이걸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표시가 항상 나와요. 그리고 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옆에 붙은 아이콘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요게 보면은 그거 같지 않으세요? 그럴 거 같지 않더라도 제가 강요를 하고 싶은 거는 성경에 이렇게 표시하는 줄 있잖아요. 그 표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 다음에 나온 게 제가 이걸로 이 성경 구절로 이해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지 아니면 그게 내용이 담긴 전체든지. 근데 굳이 요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성경을 쓰실 때에는 일단 내가 집어넣고 밑에서 제일 적절한 걸 고르시란 얘기예요. 이게 익숙하면 바로 눌러도 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선택이 잘못돼 가지고 엉뚱한 게 찾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만 고집하지 마시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신을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기.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요. 보면 어떻게 할지 기대되는 성과하고서, 자, 기도로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얘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본문 선정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거를 계속 순서대로 하고, 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본문을 읽어야 돼요. 주석 먼저 여러분 읽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 주석이 이제 다음에 나오고 순서대로 하게 되면, 문제는 너무 친절하게 길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론을 몰라서 못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하던 것들이 요 밑에 보면 연구과정 길잡이로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 연구과정 길잡이가 나와서 이제 제가 하던 게 나오고요. 이제 저장을 하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살펴보기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시간이 나오면 이것도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렇게 날마다 매일이었는지 정확히 아는데 요 앞에 표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표지라고 그래야 될지 어떤 파워포인트 자료 같은 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검색할 수도 있는데 이 주보 앞에나 쓰기에 좋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러나 직원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게, 뭐가 앞으로 나올 것이고 새로 나왔고 이게 굉장히 친절하게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오늘 한 번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를 구매하려면 복잡하잖아요. 해서 들어가고 뭐 공인인증서 하고 뭐 해가지고 안 돼서 화내고 하다 보면 하는데, 여기는 클릭하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고스를 구매하실 때 카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클릭하는 순간 내 걸로 바로 들어온다는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자 굉장히 무서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또 장점 하나는 내가 책을 샀다는 거를 당분간은 안 들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크게 들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것들을 정보로 잘 확인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에 세미나 했던 게 있고, 로고스 세미나에 관한 것들도 경품 이벤트 뭐 출시됐습니다. 기타 등등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밑에 이런 내용들을 어떤 웹진과 같이, 인터넷 정보와 같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홈페이지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편리하게 아직 잘 구성을 못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화면 구성과, 또 그리고 요번에 새로 들어가는 연구 과정에 관한 내용들과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연구 과정이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걸어줘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삭제를 하고 싶으시겠죠? 삭제하고 싶으실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거를 무슨 꼬치같이 생겼는데요. 다시 가서 보면 카드 삭제 있으면 카드 삭제 누르시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씩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일단 연구 길잡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도무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빨리 써먹기는 해야 되겠다.
이거 비싸게 샀는데 못 써먹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다. 그럼 일단 가이드, 길잡이를 따라서 가시란 얘기입니다.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일단 성경 본문 연구. 오늘이 월요일인데 가까스로 어제 마치고 지나갔지만 또 수요일 돌아오고 내일 새벽 기도도 있고 또 뭐 하잖아요. 예, 뭐 쓸데없는 얘기 말고. 그러면은 성경 본문 연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엔 별로 안내가 없어요. 이제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리퍼런스가 좀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용으로 돼서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를 하려고 그러죠? 성경 본문 연구잖아요. 성경 본문 연구. 그러면은 여기 뭐를 쓰면 될까요? 성경 본문. 그렇다고 또 뭐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입력한 단어가 들어간 그 내용이 여기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 나온 데가 어디지? 그러면은 니고데까지 쓰면은 아, 예수와 니고데모요 하고 옆에 밑에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클릭해서 연구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죠. 얘가 이제 성경 그 표시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이라는 거를 쭉 보여주고 내 컨텐츠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지 무슨 문서를 만들었던지 그거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여기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해볼까요? DKC 이제 주석을 보면은 거기에서 딱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쓸데없는 이야기를 줄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뭐 한 6시간 그 설교를 준비했더니 오늘 참 피곤하네.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6시간 중에서는 목소리를 좀 낮출게요. 진짜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100% 6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석 찾느라 보낸 시간 2시간, 그거 어디 갔냐고 따지다가 몇 시간, 그리고 인터넷에 누가 결혼을 해서 그 들여다볼 시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 6시간을 하는 게 사실은 6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책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경우, 그리고 이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들춰보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선호하는 주석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을 했을 때 옆에서 그 부분을 펼쳐서 내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꼭 요한복음 주석을 찾기가 어려워요. 집에서 꽂아놨으면. 그런데 이거를 펼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이거를 설명하느라 복잡해지는데, 자, 조금 더 우리가 이러면 또 초보만 하다 마니까 요거를 접고서 좀 말씀드릴게요. 접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가이드란 뭐냐? 내가 이거를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에게 쉽도록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가이드는 원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연구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그 개별의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자면 내가 뭐 만든 것 중에서 없고 주석 정리해서 보여주고, 학술지, 이제 한글판에는 학술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로고스는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살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자료가 없어 그러실 일이 없어도 돼요. 재정이 없는 거지 자료는 많아요. 그러니까 학술지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 모음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자, 병행구절, 우리가 의외로 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나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니고데모 부분하고 관련된 구절이 어딘가, 이제 뭐 그런 부분 하고요. 관주에서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경 구절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를까봐 중요한 어휘를 자동으로, 아마 이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7에 잘 없던 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노텐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와 얘기지만 설교를 할 때 모든 그 본문에 나오는 파싱을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작게 얘기할까요? 이제 그거를 전부 몰라도 돼요. 우리가 그 설교를 직접적으로 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여기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원어 단어가 뭐냐, 요거를 빨리 캐치해내는 게, 빨리 잡아내는 게 실력이고,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원어를 활용하는 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 원어의 단어를 찾을 때에는 이게 링그래프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 이 그 도넛 배워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거를 연구해 보시면 아노텐이 뭐냐 눌러보면 여기에 이게 어디 나왔는지도 나와 있고, 자료별 원형 검색은 뭐냐 하면은 주석이나 다른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또 로고스에서 주의해야 될 게, 누르면은 거기 관한 자료로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링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노텐을 하게 되면,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죠? 여기 보면 위로부터 근원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뭘 수 있냐 볼 수가 있고, 조금 이따 할게요. 그러니까 뭘 조금 이따 하냐면은 요 성경 단어만 깊이 있게 연구할 수가 있어요. 누르면 조금 이따 한다고 해서 못 참고 해버렸는데, 연구 길잡이에 성경 본문 연구 옆에 성경 어휘 연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아노텐의 의미가 뭐냐, 여기 보면은 이 사전에서 그 부분이 정리돼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번역됐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로고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멋있게 보여져요. 위로부터 누르면은 그냥 표로 보여주면 되지, 꼭 동영상으로 움직여가지고 위로부터로 된 데가 어디 있는가. 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다 내용을 아시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셔서 이 아노텐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듭이란 뜻도 있고 위로부터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 않고 얘기를 좀 접으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내가 실력이 없으면은 아노텐이 지금 중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지금 요게 중요한데 좀 보실래요? 그러면은 좀 보실래요? 하면 좀 보세요. 그러니 눌러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게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로고스를 지금 능숙하게 다루지 모르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접근하다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조금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연구할 때 필요한 거는 성경 본문 연구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니고데모다. 그러면은 우리가 헷갈릴까봐 이러한 가계도나 무슨 관계도도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하시면 되고, 여기 나온 사건, 뭐 문화적 배경, 고대 문학은 뭐냐면은 자료가 있는 분은 보일 거예요. 이제 속사도 교부나 교부들이 이 부분을 언급하셨을 경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뭐 여기 누구죠? 뭐 크리스토스께서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2차, 3차, 4차 자료에서 옮기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눌러서 열려서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 2000년의 신학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자료들을, 필요한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너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냐면 그 설교할 때 이 교리나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실 분. 그러면은 그 본문을 보고 조직 신학을 보시면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론에 관한 거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추적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항상 표시한 거를 무시하지 말고 잘 보자. 자, 한국식 발음을 하자면 non denominational.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파랑 상관이 없다. 리폼드다. 이제 다른 게 없는데, 제가 가끔 드는 이 할 때 예화가,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예전에 베들레헴 성경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주보를 만들다가 잘못해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 불러가 가지고 예수님 보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들레헴 성경은 요새는 아닌데 세례가 다 침례로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거든요. 근데 세례가, 네가 굳이 침례로 된 성경을 여기 주보에 넣은 이유가 뭐냐? 너희 정체가 무엇이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조직 신학에 관한 자료를 로고스에서 보실 때 항상 요거를 주의하세요. 목회나 로고스나 우리가 좀 의사소통, 교감이 필요하다. 보면은 보고서 아무거나 인용하지 마시고 여기에 교단 소속이 태그가 되어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클릭해서 분류를 하자. 이 신앙고백서, 여기는 부분은 없고, 그리고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신앙고백서 관련된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열렸으니까 얼른 옆으로 가자면, 성경 어휘를 연구할 때에는 여기에서 연구 길잡이에서 성경 어휘 연구를 누르시면 되는데, 얘도 좀 접어보죠. 어휘를 연구할 때에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건데, 원형은 그러니까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전에서 어떻게 나왔고 그거를 정리해주고, 여기 보면은 형태론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노테는 이거 자체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사다 그러면은 형태론이 예를 들어서 레고가 뭐 어디에 뭐 직설법 3인칭 단수로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정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역본별 번역 그러면은 지금 개역 개정으로 봤는데, 자, 항상 좀 이렇게 더 능숙한 사용을 하시려면 역본별 번역인데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역본별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 번역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꾸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정해서 눌러보시면 이거를 바꾸어서 볼 수 있는 성경이 뜹니다. 그러면 NIV 기준으로 본다 보면 아노텐을 이런 단어들로 구별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다 이거예요. 여기 그리고 굉장히 팁 하나는, 우리말에는 조서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 조사를 파악하는 형태론 엔진은 좀 말이 복잡해지는데 로고스에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번역별 비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 구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게 형태론 분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비기닝이 된 데가 어딘지, 요거를 본지 영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보시면 그 뜻이 어떻게 다양하게 번역에서 사용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근, 원형하고 어근은 다르죠. 여기 보면은 좀 키워보죠. 자,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지만 이 기호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어근, 뿌리잖아요, 루트. 그러니까 요거는 어근이란 얘기예요. 아노턴이 근본이 되는 아나라는 단어에 요거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속한 단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보면은 내가 파악이 되면 성경을 보면서 원어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를 파고 들어가서 보시고,
근데 내가 아직 그럴 실력이 되지 않거나 그럴 머리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럼 중요하다는 어휘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쓱 보는 가운데 여기에 에파노도 같은 어근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저절로 외워지는 거를 굳이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그냥 그 본문을 연구하다가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너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헬라어를 마스터하려면 히브리어를 마스터하려면 무슨 문법을 책을 봐야 되나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 보고 문법 책을 보면 어떤 문법 책을 보든지 마스터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 책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접근해서 보시라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요 구별만 말씀드리고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밑에는 의미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번역이 아니라 로고스에 계시는 수십 명의 이 박사급 이상의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가지고 아노텐이라는 단어는 요런 게 구별이 되는데 그건 어디에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영어로 하자면 센스, 한글로 하자면 의미를 보셔서 이게 어떠한 그 뜻에 따라서 다른 용례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자, 제가 자꾸 이제 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아이콘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무슨 올감인지 물고기인지 비슷한 거 보이시죠? 요게 나오면은 그 의미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요 책갈피는 성경 구조를 나타내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밑에 보게 되면 그 주격이 아니라 아노텐이 주어로 사용됐을 경우 차이를 아시겠죠? 요 설명하다 보면 복잡한데, 자, 너무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기억하는 것은 이 너무 기본적인 문법만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최소한 MDB 과정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문법적인 내용까지 그리고 최신의 경향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눌러가면서 그것들을 보시라. 문종 구성 요소도 있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기억해 놓으실 게 본문 검색 보면은 검색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걸 익히시기 전에 지금 가이드로만 오시면 얘가 70인역에서 몇 번 나왔는지, 신약에서 몇 번 나왔는지, 사회문서에서 몇 번 나왔는지, 요세푸스에서 몇 번 나왔는지 요것들을 누르면 그냥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굳이 잘 안 보실 것 같지만 그 고전 그리스 문헌이나 그거에서 보시기를 바란다면 빨리 말씀드릴게요. 로고스 스토어를 가셔서 가격을 거꾸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무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페르세우스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이게 여러 번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고전 문헌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제로니까 돈이 안 들고 이 헬라어 고전 문헌들을 그대로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좀 많이 압니다. 이제 클릭은 잘 했는데 검색을 하고 싶은데 검색의 벽을 못 넘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헬라어를 찾고 싶은데 헬라어 타이핑을 못해요. 히브리어를 찾고 싶은데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헬라어 그릭에 G 땡땡을 하시고 비슷한 발음을 쓰시면 그게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G 땡땡 하면은 헬라어, H 땡땡 하면은 히브리어.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공통적으로 내가 뭔가를 던지면 이 로고스가 뭐라고 답하는지를 기억해라. 이제 요거를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요거 먼저 원문주에 갔다가 이 나머지 것들 하겠습니다. 원문주에를 가시면 원문주해잖아요. 원문주해라는 거는 성경 어떤 장절을
주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를 쓰면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성경 구절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여기가 성경 구절을 써야 될 땐지 아니면은 이 단어를 써야 될 땐지 주제를 써야 될 땐지.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밑에 나오니까 얘를 눌러주고, 자, 다양한 이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본문이 사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건데 이 한글판에 보니까 BHS, 슈투트가르텐시아 BHS에 아파라투스가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보면 1장 1절이 오리건은 브레시트라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바레시트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정관사가 들어간 형태로 봤다. 이제 어쨌든 뭔가 어렵지만 어쨌든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본문에 관한 거, 그리고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어휘별 분석이 있습니다. 베레시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게 단어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따로 볼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쭉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문법적 구조에서는 8에서 이게 강조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법적 내용이 무엇인가, 이 약동사에 관한 내용, 창조하시니라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 나와 있고, 전치사 구에 관한 거 역시 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뭔지 몰라서 고민이 안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실 때 중요한 어휘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발화를 좀 파고들어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구절들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자, 너무 복잡해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가자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가이드로 가면 된다. 그러면 가이드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성경 구절이나 단어에 대한 자료가 로고스에서 정리돼서 보여준다. 자, 원어를 입력하고 싶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헬라어 입력할 때는 쥐땡땡 하고서 비슷한 발음, 그냥 발음 쳐도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제한적이고, H땡땡 하면 히브리어.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시면 아예 자판 자체를 헬라어 자판, 히브리어 자판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그거는 나중에 익숙해지신 다음에 하고. 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경우는 본문이 정해진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주제는 정해졌는데 본문을 못 정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게 성경 주제 연구입니다. 요 아이콘도 기억해 놓으시면 뭔가 이렇게 육각형 안에 만화의 그 말풍선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모르실까 봐 주제 나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랑에 관한 주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보여주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클릭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하루만 좀 빨리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일 그게 업데이트 된대요. 뭐냐면은 뭐 아가페 주제 성경하고, 아니 주제 그 사전하고, 사전 종류가 요번에 한글판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전이 많아지면은 주제에서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쉽게 찾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이게 한글판, 제가 한글판 플래티넘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글 사전이 많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영어로 된 사전이 나왔는데,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을까? 이제 다 한국 직원분들이 하시고 이제 또 이렇게 도움 주는 분들이 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사랑을 입력하면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의 사전을 영문 자료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 사족과 같은 말씀 하나. 근데 뭐냐 하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이 영어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지 못하겠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거꾸로가 맞습니다. 영어 자료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보다 영어의 공포증만 버리세요. 그리고 눈에 오는 대로 이렇게 계속 보시다 보면 이게 실력이 늘어나게 된다는 게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언어학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 특히 그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실력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은 책을 읽는 것이다. 자, 영어 실력이 좋아야 영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영어를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영어 책을 읽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따로 그거를 보긴 힘드니까 이렇게 같이 나오는 자료들을 눈여겨보시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된다 얘기입니다. 주제를 찾으시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설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이메일 보면은 맨날 오잖아요. 뭐 특별 할인가, 뭐 목사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게 곽 목사님, 이 목사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 그거 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그거 해가지고 베껴서 하면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거 다 그러시니까 어쨌든 그 너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 좀 명설교가들의 설교들을 보시고 묵혀가지고 본문 연구와 같이 하시게 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잡소리를 좀 안 하려고 줄이는데 여기에서 신학 연구 길잡이가 들어왔어요. 신학적 주제를 써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형상을 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자, 퀴즈 상품은 없습니다. 렉셈이 뭐였죠? 페이스라이프의 말하자면 출판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만든 신학에 이렇게 훑어보는 자료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되면 이 주제가 어디에 속하는 건가? 말하자면은 인간성에 관한 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나오고 찾아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들 기타 등등. 자, 여기에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자물쇠가 왜 있을까요? 그대는 볼 수 있으나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증거예요. 내가 이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평화가 유지될 믿음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눌러서 아주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 조직신학 관한 자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그 로고스는 텍스트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동일한 자료일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 좀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보이는 거는 어떤 저자의 텍스트만 있는데 요 신학적인 주제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도구와 여러 사람이 그 노력이 들어가서 많은 그 데이터 세트와 여기 이제 그 추가되는 태그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연결을 시켜줘서 우리에게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지금까지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발전된 게 있었던 거는 그냥 성경 텍스트를 찾아주는 거였는데 이런 신학적인 교리와 여러 책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이유가 그러한 주제가 어떤 태그로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이렇게 신학연구길잡이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런 말씀들이 많았어요. 나는 좀 그 교리를 중심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주제 연구 있고요. 그 연구과정 길잡이 말씀드렸는데 미리 연구 과정을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연구를 보시면 아까 보면은 원형을 입력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G하고서 뭘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알레테이아를 하면은 단어 용례종사 어떻게 하고 해라. 그럼 이제 설명대로 하면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팁 하나.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 내일이나 모레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친절한 신학 연구 과정 길잡이를 열지 마세요. 너무 친절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나도 기도를 하고 싶어. 근데 당장 올라가야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는 자료에서 직접 가시고 그게 아니라 근데 미리 이제 월요일이나 그래서 다음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라든지 이렇게 그때 이제 사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쩌다가 설교하시는 보니까 로고스 홍보에도 그게 있던데 어쩌다가 설교하시는 전도사님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전도사님들 설교하시면은 권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첫 번째는 격려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 준비하려고 몇 달 동안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개씩 준비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그게 준비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 로고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마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의 깊은 세계를 보고 올라올 시간을 놓쳐서 급히 올라가다 보면은 그 잠수병에 걸려요. 그래서 막 좀 말이 되고 알아듣게 하게 되는데 그 신비로운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뭔가 열어보다 보니까 뭔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앞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6시간 준비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중에는 펼쳐놨던 거 정리하는 시간 1시간도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X를 다시 눌러주시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아까 대시보드를 말씀드리면서 화면 구성을 여기 올려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그 화면 구성 이름은 빠른 시작을 위한 화면 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로고스에서 만들어 놓은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였는데 그럴 때 있죠. 내가 며칠 전에 막 펼쳐놓다 뭐 본 거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리고 내가 늘 이 주석 펼쳐놓고 이 사진 펼쳐놓고 이걸 자주 하는데 그게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때에 요 점 3개를 찾아주세요. 점 3개가 아니라 여기 화면 구성을 눌러주세요. 뭔가 딱 화면 구성 같잖아요. 저도 아직 에잇이 완전히 익숙하진 않아서 그런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일단 미리 만들어진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스냅 사진이라고 있죠. 또 이 카메라에 찍히는 줄 알고 V자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뭐냐면은 내가 막 펼쳐놨던 거를 그 화면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지금 막 하셨다 보셨으면은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오후 2시 48분에 제가 하던 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거 잘 아시는 거지만 이제 요 화면 구성인데 한번 우리가 요거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가 저장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으로 저장이 있죠.
이건 뭐야? 하지만 으로 저장은 뭐냐면은 이름을 붙여서 그것으로 저장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닫힘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요거를 저장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옆에 실험이라는 게 화면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러면은 요걸 하나만 더 해보면 나중에 껐다 켜도 요 실험이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그걸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게 맨날 하는 거다. 그러면 역시 요거를 선택하셔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름을 바꾸시던지 아니면 꼭 색상이 예민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색상을 고르시던지 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아니, 제가 다른 걸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고 뭐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 놓으시면 내가 이렇게 찾던 것들이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하고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자, 요것도 받고 요것도 몇 개는 받고 이렇게 봤는데, 일단 제일 기초적인 거, 뭐 나는 아직 복잡한 거 모르겠고 책을 좀 읽고 싶다. 그러면은 자, 책꽂이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게 들어간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필터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과가 777권인데 700권을 내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클릭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라틴어로 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은 라틴어가 들어간 자료들, 꼭 라틴어만이 아니라 그 부분들이 이렇게 총 10자료가 있다, 이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지금 보면은 그 로고스가 여러 언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속도로 한글판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태그들이 아직 연결이 완전히 되진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밀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영어를 바꾸셨다가 이렇게 필터링을 이용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기다리시면 금방 이게 완성이 된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보실게. 일단 여기에 자료 디스플레이 모드를 변경합니다. 여기를 눌러보시면 보는 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자료가 몇 개 안 되든지 아니면 그냥 검색해서 보실 때에는 커버뷰나 타일 뷰로 하시면 되는데, 자, 디테일 뷰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디테일하게 보는 거겠죠? 전혀 강의를 들을 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쭉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스는 엑셀을 잘 하시면은 더 중고급 과정으로 확실히 가실 수가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 텐데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 제목 저자별로 이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이 여기에도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실 거는, 자, 최근 업데이트 날짜를 한번 봐보시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로고스를, 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고스를 무슨 패키지를 구매하셨던지 그때로부터 시작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즉. 근데 제가 그러니까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은
여러 건이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자료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를 누르시면 이제 추가된 것들이나 업데이트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자료 중에 옆에 요 그래프가 있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요걸 눌러보면 내가 지금 한 번이라도 펼쳐봤던 자료와 펼쳐보지 않았던 자료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리고 자료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있는 자료 중에 들춰본 게 10분의 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그게 자료가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 어쨌든 요거를 눌러서 자료를 정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필터링을 이용해서 자료를 걸러낼 수가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따가 또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